예, 절친에서 원수로 세상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가 지금은 완전히 고양이와 쥐, 앙숙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헐뜯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과거 너무 좋았던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A star is born, Elon. Now he's an amazing guy, and that very important guy, one of the most important people in, I would say, the country, actually. Elon's delivered a colossal change in the old ways of doing business in Washington, Doge, that I give to very special people. Thank you, Elon. Thank you. Take care of yourself. Thank you. And I'll continue to be a friend and advisor to the president. Elon and I had a great relationship. I don't know if we're well anymore. Trump was right about everything, and I am right about the great, big, beautiful bill. 예, 허주현 변호사 나오셨어요? 저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백악관에 초대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공무원 생활을 짧은 100일간의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나갈 때 황금 열쇠까지 선물을 줬는데 두 사람이 뭐 엄청 지금 싸우고 있어요. 매우 실망했다. 그랬더니 배은망덕하다. 너 누구 때문에 당선됐는데? 그랬더니 완전히 미쳤다. 뭐 이거 완전히 이렇게 저게 지난달 30일 날 황금 열쇠 줬으니까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좋았던 퍼스트 버디가 이제는 퍼스트 에너미가 된 것이 아니냐, 첫 번째 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SNS상에서 그리고 각종 언론들을 통해서 대놓고 강력하게 강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가 지금 조금 진화가 되는 모양새긴 한데요. 상당한 갈등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감세 법안을 두고 머스크 쪽에서 대놓고 불만을 표시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징후들이 있었지만 정책적, 경제적으로 얽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애써 감추어 왔는데 백악관을 떠나자마자 이게 표면화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 감세 법안은 기존의 감세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다른 뭐 국방 예산 같은 것들을 증가해서 이게 향후 10년간 굉장한 손실을 초래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머스크가 내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연방 정부 지출을 삭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법안이 말이 되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속내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자기가 자동차 보조금도 줄이고 전기차에 대한 각종 혜택도 폐지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나사의 수장을 머스크가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기차 파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보조금 줄이면 차가 안 팔릴 테니까 아이, 내가 어떻게 해서 널 도왔는데 몇 천억을 써서 당선을 시켰으면 전기차 잘 팔릴 수 있게 도와줘야지 반대로 가는 정책을 펴면 돼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탄핵 이야기 나오고 배은망덕 얘기 나오고 뭐 하면서 또 권력이 있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테슬라 망하는 거 아니야? 해서 테슬라 주가가 14%나 폭락을 해서 시가총액이 200조 원이 하루 만에 날아가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일론 머스크는 또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또 이제 부분이 있는데 큰 폭탄을 투하할 때가 왔다 이러면서 앱스타인 문건, 이 억만장자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문건에는 트럼프의 이름이 있고 그게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잘못 건드리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치부를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는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문건에 이름이 있고 앱스타인과 친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피해자들이 앱스타인을 통해서 트럼프를 소개받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앱스타인과 관련한 어떤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단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한 친분을 과시했던 머스크가 이 앱스타인 문건을 들먹이면서 여기에 트럼프의 이름이 있고 그게 이 문건이 공개될 수 없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려 1억 3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머스크도 그동안
약간의 잡음이 드러나긴 했습니다만은 징후가 있기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 국방부에서 중국 가상 전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딱 선을 그었었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마지노선을 그으면서 뭔가 갈등이 촉발된 요소였고 그 이후에도 진영 내 강경파와의 어떤 인사 문제를 둘러싼 사실상 몸싸움까지 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하면 머스크에 대한 각종 정책이라든가 지원책, 특히 지금 머스크 소유의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와 맺은 계약이 무려 4조 원 가까운 계약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해제할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장. 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선 저게 싸우면 굉장히 그게 큰 부담이 될 텐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시 또 친해질까요? 아니면 진짜 돌아오지 못할까요? 건너갈 것 같으세요? 파국으로 가게 되면 둘 다 이렇게 상처뿐인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하나는 가장 돈 많은 사람, 네. 하나는 지금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의 지금 충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한 사람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아무리 이 사적 보복을 하기에는 이 미국이라는 그 민주적인 절차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론 머스크를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특정 회사를 어렵게 하거나 그런 결정을 만약 한다라면 이 미국 시스템이 과연 그걸 용인할 것인가, 또 미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뭐 미드나 헐리우드 영화 이상과는 굉장히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두 사람의 공도동망을 막기 위해서 이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좀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도 서로 통화하면서 또 잘해보자 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하니까 또 둘 사이 또 봉합이 이루어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